두 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취향이 왔다 갔다 하는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취향이 나름 확고한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감자예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량이에요. 저희 어쩌지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없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원래 우리 방송 정신없는 방송이에요. 혹시나 초반에 이렇게 정신없는 걸 듣다가 끄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듣다가 좀 괜찮아서 몇 개 들었는데 네네. 이렇게까지 요란스러울 줄 그렇죠. 몰랐는데 이렇게 하고 구독을 취소하시는 그런 분들 정말 나빠요. 그렇죠. 주제의 제목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들어왔는데 쟤들 너무 까불더라. 그래서 약간 안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목부터 보세요. 어쩌다 네. 이렇게 됐지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성격대로 해도 될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일단 50화가 넘어가는데 그게 할 소린가요?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많이 어려워요. 자, 오늘 초반에 약간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네. 방송에 대한 공지와 네. 그런 것들을 양이님께서 간단하게 좀 말해주시죠. 네. 네. 저희 방송에서 저희 고정 청취자분들을 위한 무료 광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냥 어떤 기분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정말 하시는 일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광고 요청을 해주셔도 좋으니까요. 네네. 저희가 팟빵 공지란이랑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네이버 블로그 공지사항 폴더에 참여 방법을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저희 메일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양이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기념일을 보내는 방법, 당신의 취향은? 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네. 기념일 빼고 저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기념일 중요한 나라 없을걸요? 없고 거의 다달이 정말 기념일이 하나씩 있어요. 도대체 그 14일마다 오는 건 네네네. 누가 정한 건지. 정말 신기한 그런 기념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한번 그 기념일을 보내는 방법하고 또 네. 기념일을 보내는 또 양이님만의 취향, 네. 또 저만의 취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청취자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맞아요. 마침 이 방송이 업데이트되는 오늘 네. 아마 3월 14일 바로 화이트데이에 이 방송이 업데이트되지 와우. 않을까 싶어요. 좋네요. 그렇죠? 사탕, 제가 주는 건가요? 지금 약간 갑자기 실망한 느낌인데.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사탕을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진짜 쏘시는 건가요? 봐서요. 봐서 한 댓글 중에 제 1, 2번으로 한 두 분께 제가 사탕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친필 사인과 함께.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댓글에서 꼭 두 분만, 남자분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친필 사인만 없어도 네네. 신청할 수도 있는데 친필 사인 아니면 때문에. 양이님의 좀 초상화 같은 걸 그려가지고 제가 직접 왜 내 얼굴을? 사탕처럼 생겼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막대 사탕이요. 진짜 죄송합니다. 짜증나. 자, 방송 이어가 주세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화이트데이가 이제 곧 닥쳐오거나 아마 네. 방송이 올라가는 오늘일 텐데 네네.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모두가 여러 가지 기대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이런 자잘한 이벤트 데이들인데요. 그렇죠. 화이트데이뿐만이 아니라 남녀 사이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정말 쓸데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왜 웃었죠? 이게 저도
어릴 네네. 때는 아, 챙겼었죠, 많이.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아, 그럼요. 나이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많아? 그럼요. 약간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보면 뭐 연인 사이에는 100일, 1주년 그 외에 그 이후에 그냥 계속 그 매년 챙기는 그런 기념일, 결혼 기념일, 그리고 발렌타인이나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이런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생일과 크리스마스처럼 거의 뭐 전 국민의 공휴일처럼 지정돼서 기념되는 날들이 되게 많은데 네, 맞아요. 뭐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연인 간의 기념일은 아니지만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네네. 연인 사이에 제일 중요한 날 중 하나로 기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 탄신일이신데 교회 가서 그분들 이렇게 탄생 축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벤트 데이처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뭔가 서운한 것들이 여기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뭐 크리스마스 이런 날. 거 엄청 싸워요. 네, 맞아요. 어쨌든 이런 날들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오늘은 이 기념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아주 가볍고 팔랑팔랑거리는 수다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 방송 듣고 연인하고 싸우면 안 돼요. 싸울 거면 스튜디오로 나와서 싸우세요. Yeah. 배틀 신청하시면 악플 각오하고 공석에서 싸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헤어져도 우리는 몰라요. 책임 안 져? 앉아요. 자, 그럼 어쩌지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자, 어쩌지 기념일을 보내는 방법. 당신의 취향을 함께 방송하고 계십니다. 네. 자, 저희 본론으로 그러면 들어가서 저희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흔히들 그 기념일을 보내는 방식이 각자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들은 게 뭐가 있는지를 양희님이 한번 또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가장 흔하게 네네. 많이들 겪어보는 게 럭셔리한 선물과 럭셔리한 하루. 목소리가 왜 그래요? 럭셔리. 럭셔리하네요. gorgeous. 고급진. 고급진 것들. 그렇죠. 네네. 굉장히 화려하고 럭셔리하게 그렇게 보내는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솔직히 좀 많을 거예요. 평소에 안 그렇죠. 가던 좀 비싼 레스토랑이나 좀 뭐 비싼 명품 선물 같은 거 사실 제일 돈만 있으면 그렇죠.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기념일을 조금 더 다른 날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부각시켜주는 또 하나의 부록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하루 종일 같이 만나서 이제 좀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굉장히 뭐 같이 뭐 반지 만들기 뭐 공방 이런 데 가서 체험하기. 꽁냥꽁냥 뭐 그런 거 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흔히들 드라마에서 가끔 보는 화려한 이벤트 쓸데없이 촛불 하트 모양으로 깔아갖고 무릎 꿇고 꽃다발 주고 이런. 쓸데없이요. 너무 싫어요. 예전에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선호하셨을 것 같기는 옛날에도 한데. 그런 건 싫어했어요. 그런 건 좀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런가요? 촌스러워요. 촌스럽다. 이왕 그렇게 이벤트를 할 거면 좀 남들과 좀 다른 것들 뭐 이런 안 걸. 달라도 되니까 촌스럽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그런 이벤트가 되게 보편적인 이벤트잖아요. 그런 거 트렁크 열고 풍선 날리고 풍선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헬륨가스가 들어간 풍선이 막 올라가서 이제 그 플랜카드가 딱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예 만들고 그거 진짜 공기오염 많이 된대요. 네, 맞아요. 정말 옛날 얘기네요. 옛날에는 그래도 선호했던 그런 거지만 이벤트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제 친구 일화가 생각나는데 네네.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우리가 20대 초반에 어릴 때인데도 그 친구는 진짜 성격이 시크하고 좀 그런 친구였는데 네. 뭐 언제였지 하여간 기념일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자취방으로 오라 그러더래요. 정말 티나네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하고 약간 안 그래도 약간 불안하다 이러고 갔는데 정말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핑크색 풍선을 자취방 가득 이렇게 불어갖고서는 깔아놓고 그 전형적인 우리가 쉽게들 많이 보는 그런 이벤트를 해줬는데 친구가 마음은 울고 싶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애써 웃어 보이는데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기는 하지만 내가 참 애는 아닌데 그렇게 풍선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대부분 청취자분들도 기념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선물을 주고 양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좀 특별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냥 뭐가 됐던 일상하고 다르게. 네, 일상하고 다르게. 왜냐면은 결혼 기념일 같은 거나 뭐 100일이나 200일이나 뭐 이런 기념일들 연인 사이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버지의 생신, 뭐 어머니의 생신부터 해가지고 많은 기념일이 있어요. 그게 연인 사이의 기념일이에요? 아니요, 이제
다른 기념일도 있잖아요. 연인 사이 말고 가족 간의 기념일도 있고 그렇죠. 또 나와 친구들 사이에 또 다른 기념일도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뭐 80년생의 모임 뭐 무슨 모임에서 또 그 날을 또 기념하기도 하고. 진짜요? 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날만큼은 조금 더 평소보다는 맨날 보는 그 양반 얼굴을 보더라도 맨날 보는 내 남자친구 얼굴, 그렇죠. 내 여자친구 얼굴을 똑같은 장소에서 보기보다는 저기 좀 탁 트인 전망 좋은 곳에 가서 그렇죠.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기념일을 아예 생각 안 하다가도 이날만 되면 일단 서로 옷도 좀 네. 이렇게 좀 차려입고 만나고 되기 한 며칠 전부터 스물스물 생각하잖아요. 며칠 전이면 다행이죠. 네네. 나 연령층이 어려질수록 네네. 한 2달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맞아요. 준비해요. 맞아요. 그렇게 약간 주변 사람들이나 량인님이나 저나 약간 기념일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약간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각자 남자고 또 양님께서 여자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각자 네네. 지금 아, 예? 남녀가 서로 원하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죠. 아, 그렇죠. 지금 감자님이 약간 네네. 녹음 시작부터 멘탈을 좀 놓은 것 같으니까 네네. 제가 먼저 감자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하세요. 아, 바짝 차릴게요. 네. 네. 여자들이 원하는 기념일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떨 때 섭섭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참 기념일이라는 것 자체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선호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정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조금은 그날 하루는 좀 특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념일을 그렇게 딱히 크게 챙겨본 적이 없어요. 여자친구들 여태까지 그 수많은 연애 동안이요? 여자친구들이요? 그동안 들이라니요? 그 삼촌 공녀들과 만나면서 제가 의자왕이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 삼촌 공녀분들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있죠. 아... 그럼 3,000번을 했겠네요. 아마 저희 집 가세가 많이 기울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무언가를 되게 챙겨주려고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물어본 적이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뭘 원해? 진짜요? 너가 뭘 가지고 싶어? 사실 생일 같은 거는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그쵸. 원하는 거를 사주는 게 맞아서 왜냐면 그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분명히 여자친구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싫어할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할 경우도 많이 당해봐서 생일 선물 같은 경우는 물어본 적이 있긴 한데 약간 기념일을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하는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날 하루 그냥 조금 더 나의 이성이 좀 나를 조금 더 친밀하게 아니면 색다르게 좀 나를 좀 대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소정의 아주 자그마한 문화상품권이라도 주나요? 소정이라뇨. 소정의 어떤 손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물이라는 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아, 근데 혹시 그 작은 게 네. 혹시 네네. 그 작은 거에 뭔가 많은 재화가 응집되어 있고 반짝거려야 되나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게 청취자분들도 상상은 몇 분이 되실 거예요. 혹시 어디다 끼우나요? 끼울 수도 있고요. 어디다 넣고 돌릴 수도 있어요. 어디다 놓고 돌려요? 뭐 열쇠 같은 건 넣고 돌릴 수 있잖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좋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가 생각하는 어떤 여자분들이 원하는 그 기념일은 그래도 그날 하루는 나의 남자친구가 나를 좀 주인공으로 새롭게 색다르게 그 주인공이라는 단어에 지금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네네네. 분들 많을 거예요. 조금은 좀 다르게 나를 각별하게 대해줬으면 그날 하루라도 그렇죠. 그런 마음이 좀 여자분들에게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양이님 어떤가요? 그게 맞아요. 좀 특별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사실 뭐 색다르고 더 친밀하게라는 말도 맞지만 특별하게라는 단어에 더 반응하시는 여자분들이 아마 솔직히 더 많을 맞아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자만을 위한 날은 아닌데 좀 그렇죠.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무슨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생일은 본인이 주인공이 맞지만 네네네. 기념일은 둘이 함께 기념하는 날인데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는 여자분들이 그렇죠. 저도 같은 여자 입장이지만 볼 때 납득이 안 갈 정도로 그런 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사실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이님 말씀처럼
늘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야. 이거 자체를 이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께서 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기념일날 나는 조금 더 사랑받고 싶어라는 그 욕심이 좀 더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떨 때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념일에 사실 되게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단순하게 이 기념일 자체를 기억 못 하시는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좀 약간 지금 욱하시는 것 같은데. 양님께서는 지금까지 만나셨던 분들의 어떤 그 사귀었던 날들 기념일을 잘 챙기기로 동네에 소문이 났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또 모함하고 있네. 오늘 한번 또 배틀 떠봐요. 기념일을 이성분들에게 아주 각별하게 잘 챙겨주는 걸로 거의 정평이 나 있어요. 거의 서울권 탑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건 무슨 서울권 찌라시야 이거는. 1000만 인구 중에 거의 탑 정도로 이성에게 잘 기념일을 챙겨주는 걸로 해보세요. 알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양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이성에게 이게 챙겨주는 거를 네. 잘 하시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못하는데 그럼 양희님께서 이게 잘 챙겨주는 사람 입장으로서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것 같은지. 섭섭한 게 뭘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이 되물어오는 질문 뭐죠? 왜냐면 그 섭섭한 게 뭔지 약간 양희님께서 직접 얘기해 줬으면 지금 잘 좋겠다. 모르겠죠? 네,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 걸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약간 뭐 서운해란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럼 감자님은 연애하실 때 그런 걸 감자님이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여자친구분들도 같이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기념일을 신경 쓰는데 저는 이건 좀 제가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평소에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념일 그 하루 건너뛰고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연애하는 그 1년 365일이 기념일이에요. 네,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발언권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네. 이게 확실히 근데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네네. 기념일 전혀 신경 안 쓰시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아마 그런 여자분 만나면 남자분들이 좀 많이 편하시겠죠. 그럴 것 같긴 해요. 솔직하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네네. 저도 사실 그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연애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빼고 기념일 챙기는 거를 더 선호하는 여성분이라는 전제를 두고 얘기를 했을 조금 경우에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위에서 이제 말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본인 성향에 따라 원하는 건 너무 달라서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네네. 일단 서운해하는 첫 번째 포인트. 내 연인이 기념일을 함께 기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단 있냐 없냐 자체에서 저렇게 감자님처럼 1도 신경 안 쓰면 일단 거기서 서운함이 시작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안중에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론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상대는 그 마음이랑 달라서 섭섭한 것도 있지만 그걸 애정의 척도로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나를 좋아하는데 나랑 연애를 하는데 맞아요. 그거를 너는 신경 안 쓸 수가 있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일단 서운한 게 갈리고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서로가 똑같이 챙긴다고 쳐요. 원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기념일에 원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랬을 그림을 때 다르게 그리는 거네요. 그거를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약간 좀 고집을 피우는 경우에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상의 없이 짠하고 당일날이 돼서 각자 준비해서 나타났을 때도 서로 서운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서로 타협을 하면 좋은데 뭐 그냥 그날 난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답정너이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줘도 거의 뭐 금은보화를 다 갖다 싸주지 않은 이상은 만족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패스를 하고 보통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날에 있어서 섭섭한 경우가 당일이 됐을 때 상대방이 이거는 뭐 돈을 얼마를 투자했건 안 했건을 떠나서 일단 성의 자체가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돈을 투자를 많이 하건 안 했던 이거는 그냥 오늘 대충 어디서 뭐 하나 대충 집어와갖고 오는 길에 그냥 하나 겟한 거죠. 귀찮아서 어떻게 챙기긴 챙겨야 되겠는데 급하게 챙긴 그 티가 나잖아요. 선물이. 그리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부자예요. 남자분이. 네네. 그래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 자기 비서 시켜서 실장님 재벌 2, 3세 실장님이 자기 비서 시켜서 사오게 한 다음에 그 포장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주는 그거 아무리 비싼 거 줘도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평소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까지도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선물을 해주면. 그리고 감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 게
언제부턴가 관계에서 애정 욕구가 충실하게 충족이 되지 않거나 신뢰가 되게 얕은 상황일수록 그런 기념일에 대해서 더 그때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래서 더 집착을 하고 고집을 부리게 되고 기념일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그렇죠. 들이는 걸 고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결혼 기념일에도 요새 그 기타 뭐 1년에는 뭐 2주년에는 뭐 3주년에는 뭐 이렇게 정석처럼 선물이 나눠진대요. 에? 진짜요? 그런 게 생긴 약간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양님이 방금 하신 말씀에 좀 공감이 가는 게 평상시에 내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었다 얘기를 만약에 잘 안 해요. 안 하면 부인은 그 1년에 한 번인 그 결혼 기념일 이때는 좀 사랑한다고 해주겠지. 아, 보상 심리. 예, 바로 그 보상을 그때 딱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많은 것들을 상상할 거예요. 그래도 평상시에 내 남편이 하지는 않아도 이 결혼기념일 하나만큼 기억하겠지. 그리고 그날 나를 위해서 평상시에 또 자주 안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그날은 뭘 해주겠지. 연인 사이에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거예요. 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네, 뭐 한 6개월,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한 뭐 1주년 되는 날 은근히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1주년인데 이 인간이 죄송합니다. 이세 다음에 혹시 쌍기역 나오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요 양반이 그래도 뭐라도 나한테 표현을 하겠지라고 했다가 그게 안 됐을 때 그때 더 많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까 양님이 말한 것처럼 평소에 받지 못했던 관심을 그때 확인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욕심이 안 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약간 공감이 돼요. 그런 마음인 경우에는 어디 가서 외부적으로 보이기에 자랑을 하고 싶고 나 이런 대접 받는 여자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그때라도 나한테 그날 하루만이라도 뭔가 이런 우리 관계에서 한 번이라도 오랜만에 애정을 좀 확인을 해줘라. 아마 그렇게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여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큰 걸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냥 단순한 아마 표현부터 해서 그 어떤 둘만의 시간. 맞아요. 그 되게 소소한 것들을 아마 원하실 것 같아요. 특히 뭐 남편분들이 좀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신 분들은 평소에는 나를 저렇게 대해도 오늘 하루는 그래도 이 남자가 평소에는 뭐 성격이 저래도 이렇게 또 나한테 마음 표현할 때는 확실하게 해준다. 내가 이 맛에 산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1년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약간 1년 약간 차량 리스하듯이 1년 연장되고 1년 연장되고 하면서 기념일에 뭐 애정 리스하는 건가요? 20년 정도 이렇게 크게 리스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너무 슬픈 얘기 아닌가요? 약간 근데 여자분들한테 이런 선물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를 원하시는 약간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성과 또 결혼을 해서 답답함을 느껴서 그날 하루는 나한테 꼭 남편이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애도 당신이 좀 봐줬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렇죠. 그런 선물 만약에 양이님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양이님이 아이를 낳고 한 5년을 육아를 하다가 결혼 6주년이 됐어요. 그때 남편이 여보, 아기는 내가 볼 테니까 일주일 동안 동남아 갔다 와.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와.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어떨 것 같나요? 그런 건 한 달에 한 번씩 해줘야지. 배가 불렀네요. 아니, 그거는 둘의 결혼기념일에는 왜 나 혼자 애를 두고 가요? 애를 어디다 맡기고 남편하고 둘이 같이 어디를 가야지. 괜찮은 그림일 수 있는데 뭔가 어떻게 보면 혼자서 뭔가 원하는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남편분들도 또 혹은 부인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 미래 남편한테 미리 부탁을 좀 해볼게요. 예, 한번 해주십시오. 여보, 내가 유학이란다.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 아이돌 육아. 뭐요? 아이돌 되시려고. 여보, 죄송합니다. 내가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3박 4일 정도는 여행 보내주고 그리고 당신도 자유가 필요할 거 아니야. 당신은 안 돼. 방송을 듣고 계시는 미래의 남편분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듣고 계실 텐데 어딘가에서 듣고 있겠죠. 네, 운전하시면서 그 핸들 치고 이래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운전해서 귀가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너무 과속하지 마시고요. 근데 확실히 저도 연애를 이제 몇 번 해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저를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평소에 충분히 서로 신뢰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내가 그런 욕구가 다 충족돼 있는 관계면 기념일을 챙기는 걸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날에 집착하고 뭘 바라고 이러지 않아요. 그럴 그냥 것 같아요.
그날 남자친구가 우리 그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어디 뭐 외곽 한번 나갈까? 뭐 여기 평소에 네가 가고 싶던 레스토랑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그냥 맞아요. 알고 있다는 것만 언지를 줘도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고 되려 내가 상대방한테 나는 뭐 해주면 좋을까? 아니면 우리 같이 뭘 하면 좋을까가 되는데 평소에 그런 게 별로 잘 안 되는 연인 관계였을 때는 내가 너 요 기념일 기억하나 못하나 보자. 벼르고 있는 거죠? 내가 요때 너 어떻게 나오나 보자. 마음이 이렇게 돼요. 맞아요. 자기가 같이 사는 식구인데도 평상시에 그 약간 내가 못 받았던 그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안갚음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날을 꼭 내가 너를 평가를 해서 네가 만약에 잘못하면 넌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번에 봐서 헤어질지 말지 결정한다. 그렇죠. 결혼의 그 연장선, 리스가 연장될지 아니면 여기서 종료가 되고 계약금 물고 끝날지. 그렇죠. 저희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나요? 자본주의 사회에 딱 맞춰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아주 그냥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물이 들었어. 저희 둘 다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 다 착했고 100일도 챙기고 200일도 챙겼던 순수했던 어린 양의 시절들이 있어요. 왜 저희 둘 다로 엮어요? 전 아직 순수해요. 방금 전에 방송을 여러분 되돌려 보세요. 한번 되돌려 들으면 여러분 되돌려 듣기 없기. 아무튼 이제 여자분들이 서운했던 거 기념일을 남자분들이 챙겨주지 못했을 경우에 여자분들이 이런 게 서운하다를 양님께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남자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기념일을 보내는 방식에 원하는 게 있을 거고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네. 여기 일단 맞는지 틀린지 감자님도 주변에 그 친구분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기념일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남자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주변에서 주워 들은 얘기들로 봤을 때는 네네. 일단 남자들이 원하는 기념일의 방식 1위 안 챙긴다. 세상 심플하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위로 알고 있고요. 간단하네요. 그냥 말 한마디 오늘 1주년이야까지 오케이인데 그냥 일단 그걸로 끝. 아니면 언급도 안 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안 하고 싶다. 안 그게 하고 싶다. 그냥 뭐 그게 중요하냐. 사실 1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위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지 그렇게는 사실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금기시된 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나는 그렇게는 하고 싶어요. 그거 뭐 중요해. 그냥 안 하고 싶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서 그게 1위가 됐는데 사실 속마음은 눈치 엄청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피곤하면 그냥 좀 안 하고 싶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굳이 그날은 그냥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쉬고 싶은데 또 뭐 챙겨서 어디 나가야 되고 참 남자분들이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별로 맺힌 게 없으신 남자분들은 근데 좀 무딘 성격이고 이러면 글쎄 난 별로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안 챙기는 거 난 그냥 그래 이렇게 그렇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다수께서 안 챙기는 게 당연히 1위지 그게 중요해? 이러면서 약간 뭐 굳이 길게 왜 그런지 사연을 들어보지 않아도 뭐가 맺혀 있는지. 맞아요. 평상시에 챙기면서 맺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챙기면서 그 안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나랑 안 맞고 짜증나고 이러니까 그거 못하러 챙겨 이렇게까지 나와서 맞아. 1위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여자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남자분들이 뭐에 어떤 식으로 피곤하게 시달리셨을지 제가 정말 대충. 이해를 100번 합니다. 왜냐면 그 기념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여자분들이 원하는 거 정답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정답이 디테일이 너무 달라서 또 디테일이 틀렸을 때 겁나 짜증 내시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평상시에 연인 사이에 아니면 부부 사이에 뭐 대화도 많이 없고 서로의 취향도 많이 모르게 바쁘게 막 사회생활 하다가 기념일날 내가 내 부인,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해야 돼요. 이때 굉장히 내 프로세스가 저 과거에 있는 기억들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연애할 때 저 남자애가 살았던 옛 사진들까지 다 기억을 해보지만 결국에 지금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못 사요. 못 삽니다. 못 사고 괜히 이상한 거
서로 안 맞는 것들을 선물해 줄 경우가 굉장히 그냥 커서 자기 예산에 맞는 것 중에 대충 이 네이버에 뭐 100일에 여자친구 선물, 그렇죠. 1주년에 남자친구 선물 이런 거 그렇죠, 검색해보고 그렇죠. 대충 사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게 1이면 제가 또 이제 들은 거는 그냥 어차피 챙겨야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네. 챙기는데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서로 그냥 좀 괜찮은 서로 나이대나 그런 거에 맞는 괜찮은 선물 주고받고 그날 그냥 유명한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쿨하게 그렇게 끝내는 거. 이게 쿨한 것 같지만 할 건 다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본인이 거기에 너무 비용적으로 내가 부담이 돼서 이건 과하다 할 정도만 아니면 사실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이벤트를 준비하고 뭐를 하고 이거보다 그냥 거기 오빠가 예약했어. 그리고 이거 네 선물 하고 이제 웬만하면 여자친구도 나도 오빠 선물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사실 가장 심플하고 굉장히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하고 서로 약간 또 합의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어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요런 거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의 분쟁도 좀 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좀 세심한 분들이 그래도 쓸데없이 왜 돈만 많이 쓰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서로가 소박하게 추억 될 만한 하루를 보내자. 아, 되게 좋네요. 서로 그냥 어디 뭐 산책도 좀 외곽에 나갔다 오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편지 주고받고. 이 선물을 그 주고받는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것들이 저희가 어릴 때 연애할 때와 나이가 들어서 연애할 때 그 선물의 약간 종류들이 당연하죠.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연애를 이제 해보신 굉장히 다양하게 해보신 양님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선물의 거의 양님은 거의 끝판왕.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때 이거 해야 되고 저때 저거 해야 된다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양님이 굉장히 어렸을 때요. 굉장히 어렸을 때 막 100일, 200일의 그 풋풋함의 소중함을 굉장히 느꼈을 때 그 당시에 했던 선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제가 선물해 준 거요? 네, 선물했거나 아니면 받았던 거나 뭐 이렇게. 기념일날. 그냥 뭐 그땐 또 어렸으니까 뭐 커플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누가 막 저렇게 후드티 똑같이 맞춰서 그렇죠. 입고 다녀 촌스럽게. 핑크색 노란색. 왜 저래 이러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맞아요. 그런 게 좀 유행을 했어서 커플 운동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합쳐서 같이 하거나 뭐 커플링 같은 거를 하거나 뭐 그냥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진첩을 만들어주거나 좀 편지를 좀 써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편지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약간 맞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두 장 정도에 이렇게 저도 써본 적 있고 받아본 적도 있고 그 편지를 좀 많이 써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편지 써줬던 남자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연애 경험이 이제 어느 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편지도 뭐 편지지만 약간 선물의 그 종류가 내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선물의 종류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제일 무난해 사실. 무난하니까. 그냥 여자분 피부 타입만 알아서 쓸데없이 색조 자기 센스로 고르지 말고 기초 화장품 중에 그래도 좀 고급스럽다는 거를 그냥 그 여자분 피부 타입만 알아서 가서 그냥 사면 유명한 브랜드에서. 그렇죠. 그렇게 선물을 좀 합리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좀 약간 소박하게 그렇게 감성적인 선물 위주로 같이 티도 맞춰 입고 하다가 나이가 좀 30대가 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지금 내 돈 주고 사야 되는 실생활용품인데 네가 그걸 사주면 돼. 그래서 내가 쓰면 되지 뭐. 이게 약간 선물의 종류가 맞아. 그렇게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실용주의인 사람들이 그게 무슨 기념일 선물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나이 먹으니까 웬만한 거 뭐 사볼 거 다 사보고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하고 나니까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좀 너무 부담 주기도 싫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냥 정말 나한테 지금 딱 필요한 것 중에 좀 뭐 애매하게 뭐 현관 매트 사줘 이런 건 좀 아니니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지인분들한테 들은 적 있습니다. 그 소개팅으로 약간 남녀 두 분이 만났나 봐요. 만났는데 이제 한두 달, 석 달 정도 이제 연애를 하다가 100일이 다가온 거죠. 100일이 다가왔는데 두 분이서 이제 백화점에 이렇게 거닐다가 100일이니까 여자분께서 이렇게 막 그 어떤 브랜드 앞에 시계 파는 브랜드 앞에 딱 가서 쓰더니 이쁘다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남자분께서 그래 이거 사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한 몇십만 원 정도 되는 시계를 이제 사주셨대요. 그렇게 막 비싸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5, 60만 원? 그래도 나름 100일인데 남자분께서는 그래도 큰 돈 썼구나 내가.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선물을 해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여자분들도 선물이 있다고 나오라고 했대요.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제 요만한 이제 종이백에 선물을 딱 줬더래요. 그래서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그래서 과연 뭘까? 너무 기대되잖아요. 이렇게 나는 그래도 약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나도 이만큼 해줬는데 그래도 혹시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딱 열었는데 그분이 그 남자분께서 이렇게 수염이 좀 왕성하게 나시는 분이었는데 그 면도 크림을 미친 거 아니야? 그 여자분 너무 개념 없는데? 면도 크림을 굉장히 그 긴 거를 니베아 거였나요? 장난하는 거야? 그거가 쇼핑백 안에 딱 들어있더래요 하나가. 그러면서 그건 솔직히 평소에도 오빠 생각나서 샀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형. 그 형이 그 선물을 보고 뭔가 선물은 맞는데 기분이 되게 자기가 욕 같을 것 같아. 네, 뭔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선물해 줄 수 있지라고 생각을 계속 자기가 되새기려고 하는데도 그걸 볼 때마다 약간 이거 안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아니 그게 그래.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정말로 밥 한 끼 먹기도 좀 힘들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 걸 알고 있는 상황이면 네네. 그런 거 사주는 것도 좀 마음이 찡하고 그렇죠. 왜 또 여기다 돈을 써 하는데 그렇죠. 멀쩡하게 지 친구들 만나서 하루에 밥 먹고 맞아요. 커피 마시고 막 5만 원, 10만 원씩 쓰고 다니는 애가 맞아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선물을 해줬을 때 사실 남자분들이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를 아는 여자분들도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려워요. 저도 네, 남자분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근데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건 굉장히 고가일 확률도 많아요. 여자분들도 고가를 맞아.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남자들께 상대적으로 종류도 적고 고가인 게 더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사줄까 해서 원하는 걸 얘기해봐. 내가 그때 맞춰서 사줄게 해도 남자분들 사실 그 순간에 생각나서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평상시에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놓지 않아요. 담아놓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사고 싶어서 자기가 사는 쇼핑에 약간 흐름이 있지 나는 이거 이렇게 모아서 사야지 뭐 이거 모아서 사야지 하는 남자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념일에도 여자분들도 아마 스트레스일 거예요. 조금 정말 저는 아빠 생신 선물 매년 사는 것도 스트레스고 맞아요. 그리고 뭐 남자친구 뭐 생일이나 기념일에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그래도 특별하게 챙겨주고 싶은데 그렇죠. 뻔한 것들 왜 잘 안 떠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뭐 남자친구가 뭐 혼자 산다면 집에 뭔가 놓을 수 있는 선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옷을 단순하게 선물해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여자분들께서 남자분들 선물 고르는 게 기념일날 선물 고르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지 않나. 그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마찬가지일 텐데 네네. 상대방이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물 선에선 성에 안 찰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고가의 것들과 이미 그 나이대 리그에서는 요 정도 레벨 이상이 돼야 되는 걸 때 와 이거 선물 진짜 이거 뭘 해줘야 되나 정말 고민되고 왜냐면 내가 해주는 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괜히 해서 서로 마음에 안 들고 민망할 것 같고 이건 아마 남자분들도 반대로 맞아요. 뭐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고 참 기념일에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시는 그 연인 사이와 부부 사이도 저는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거의 전 국민일걸요? 네, 왜냐면은 꼭 내가 그래서 기념일에 고가의 선물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개를 들어서 그때에 맞춰서 그거를 적금을 허물어서까지 선물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제 지인 한 분 얘기해도 될까요? 또 감자님의 지인팔이 2 들어갑니다. 지인분께서 부인분한테 이런 선물을 했어요. 어떤 선물이었냐면 좀 이거 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듣는 분들이 좀 약간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 부부끼리 상의가 된 거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살 빼면 300 줄게. 기념일까지. 기념일까지 살 빼면 300 줄게. 그래서 실제로 살을 빼셨습니다. 살을 빼셔서 그 기념일에 300을 받으셨어요. 우와 진짜 받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어폐가 있는데 300만 원
이상의 백이었나 300만 원이었나 그랬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현금 300짜리다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살을 빼라고 하니까 부인분께서 실제로 살을 쪽 빼셔서 그 300만 원을 잘 챙기셨다라는. 난 이거 좋은 것 같은 게 네, 약간 저는 이게 좀 듣는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어요. 아니 난 웃긴데 이게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네네네. 저희 사촌 언니가 애를 연달아 낳으면서 굉장히 살이 많이 쪘어요. 예. 근데 이제 형부가 너 살 안 뺄 거냐 언니한테 이렇게 하더니 그 사촌 언니분께서 저희 방송을 혹시 들으시나요? 안 들어요. 다행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그 형부가 너 살 안 뺄 거냐 하더니 너가 뭐 언제까지 이건 기념일에 맞춘 건 아닌데 너가 네네. 언제까지 살을 빼면 내가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대요. 근데 이 부부의 함정은 뭐 전혀 체형의 변화가 없고 형부는 돈이 굳었다는 거. 그렇게 타이틀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촌 언니분께서는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그거죠. 그냥 뭐 난 지금 더 좋은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나 진짜 뺀다 1,000만 원 진짜지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혹하죠.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내일부터 하다가 이제 닥쳐왔을 때 어차피 없던 돈인데 안 받으면 그만이지. 차라리 남편하고 나의 아이와 1,000만 원씩 외식을 매일 하는 게 계속 먹는 게 맛있는 걸 계속 먹어서 외식을 1,000만 원씩 매일이요? 아니요. 맛있는 걸 계속 먹어서 1,0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그 1,000만 원을 달성을 하는 게 그럼 몇 킬로인가요? 그렇게 되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걸을 수 있나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약간 그 기념일로 약간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념일에 대해서 그 대중적으로 방금 전에 저희가 남자분의 상황, 여자분의 상황들을 막 얘기를 막 이것저것 했잖아요. 그 약간 서로 많이 부딪히는 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기념일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원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거나 예산이 서로 성에 차는 예산의 범위가 서로 너무 다르거나 아니면 아예 챙기는 사람과 안 챙기는 사람의 극단이 만났을 경우. 그렇죠. 왜 웃으세요? 뭔가 그 극단이 만났던 경험을 좀 살짝 해본 것 같기도 해서 네, 아무튼 간에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네네. 앞에서 조금 언급을 못한 건데 남자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섭섭해하는 포인트가 너무 뭐 과하게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자기는 성심성의껏 그래도 왜 성의 없이 양심에 손을 얹고 성의 없이 챙긴 게 아니라 정말 뼈를 갈아서 준비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성이 안 찬다는 이유로 너무 박대하거나 네네. 이러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냥 그런 것도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남자 혼자 돈 엄청 쓰고 그냥 그 여자분 마음에 드는 이벤트를 해줘야 되는 무슨 업체처럼 여자분이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네네. 지는 준비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 남자친구가 해준 거를 막 다른 막 자기 친구들하고 막 비교하고 평가하고 막 섭섭해하고 막 내 친구는 막 이렇게 받았는데 고작 요거야? 막 이럴 때도 그렇고 굉장히 아쉽네요. 자기한테는 되게 비싼 선물, 비싼 레스토랑 명품 바래놓고 자기는 십자수, 뭐 뜨개질 목도리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기 얼굴에 꽃받침하고 내가 선물 이런 거 하면 그 차량용 무슨 십자수 그 핸드폰 번호 떠주는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선물해 주시는 분들. 오빠 나 이거 하느라고 손가락이 너무 아팠어 막 이러면 진짜로 너무 고맙다곤 하겠지만 진짜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 소주 마시면서 야 나 얘 계속 만나야 되냐? 이럴 그렇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남자분들 거기서 조금 더 서운할 수 있어요. 방금 양희님께서 조금 더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께서 그러니까 남자가 기본적으로 많이 소비해야 돼.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써야 돼라는 그 인식을 조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나보다는 많이 써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꼭 공평해야 되고 무슨 막 그렇게 막 편갈라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양심에 손을 얹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선이 아닌 거는 그렇죠. 스스로 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그렇고 평가만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뭘 해줘도 그걸 나만 알면 되지 그걸 가지고 또 친구한테 얘기해서 야 이걸 해줬는데 내가 만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이성을 선택한 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 나를 흉보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흉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인데 그걸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니는 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흉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임이고 단체면 그게 잘못이라고 인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쵸. 서로가 이제 그러면서 다 같이 그렇죠. 토론하죠. 그 남자를 네가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될 것인가 말 그렇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 기념일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이거 해주면 조금 더 만나봐. 어.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긴 하고요. 진짜 내가 내 여자 행복하게 해주는 날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네. 여자가 뭘 하던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가 해주는 것에 여자가 행복해하는 리액션만 보여주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맞아요. 분명 남자들도 여자들보다 비율이 적을 뿐이지 정성이든 돈이든 들여서 자기한테도 잘해주는 거 싫어할 사람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양이님 말이 딱 맞는 게 남자분들께서 정말 그 굉장히 그 이런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선물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정말 좋은 거 해주고 싶죠. 좋은 시계, 좋은 백. 누가 돈 있으면 이거 안 해주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너무 고민을 하는 게 맞아요. 맞아서 내 여자친구한테 나도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가방에 좋은 시계에 좋은 구두에 막 남들이 선물 받는 그 리스트처럼 풀옵션으로 이렇게 막 해주고 싶은데 여건이나 생활이 안 되기 맞아.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선물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선물을 받고 그걸 만약에 좀 평가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선물 받지만 조금 더 나중에는 잘 돼서 더 좋은 선물 서로 교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말로 하면서 선물을 주면 그죠. 사실 진짜로 그거를 내년에는 그럼 여기서 더 얹어서 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는 그렇죠. 머리에 총 맞은 거고 그렇죠. 그냥 더 가슴 아프고 그냥 너무 고맙고 현재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얼마를 벌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집에서 살고를 알고 있으면 내가 그거에 맞는 선물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맞아. 이상보다는 맞아. 이 사람이 사는 생활이 이런데 내가 너무 이런 것까지 원하면 이 사람이 부담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일을 앞두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커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커플분께서 나의 이성이 현재 원룸인지 아파트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자간지 아파트 리스인지 전세인지 내 분양 아파트인지를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통장 잔고가 있는지 신용카드 한도가 얼마인지 등을 다 따져보고서 그럼 요 선물 정도 받았을 때 부담 없이 받아도 되겠다. 아니면 요 선물은 받으면 안 되겠다 정도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내려서 내 이성한테 해주면 이성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성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오빠 아니면 뭐 누구누구야. 너가 이 정도 어떤 건지 아는데 나 좀 부담스러워.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고 다음에 해줘. 지금은 난 이거 갖고 싶으니까 차라리 이거 갖고 싶으니까 이거 해줘. 라고서 조금 더 내가 단가를 내려서 얘기를 해주면 좀 좋지 않겠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봐요. 뭐 각자 방식은 많겠지만 알아서들 하시고 혹시 진짜로 내 연인하고 한번 제대로 공적인 자리에서 붙어서 감자량이와 청취자들의 심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념일로서 나와서 한번 스튜디오에서 싸우시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일은 저희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나갈 거예요. 스튜디오에 두 분만 어차피 두고 나갈 거고 마음대로 녹음하세요. 녹음하고 저희가 편집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악플과 뒷일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드리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주세요. 감자님은 그러면 연인의 의사에 이제 맞추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냥 각자 본인만이 원하는 그 기념일을 보내는 방식이 어떤 로망이나 바라는 게 있나요? 사실 그 오늘 방송이 기념일인데 제가 그 기념일이라는 게 특별하다라는 의미로서 잘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양님하고 방송 초반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상술로서 여겨지는 기념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혼자 좀 했었어요. 무슨 데이 붙은 건 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굳이 내가 저때 맞춰서 이 선물을 해주는 게 과연 저 사람한테 내가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건가. 근데 어릴 때는 사실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렇죠. 다들 하니까 이때 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조금 먹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평소에 잘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라는 진짜. 거를 많이 느끼면서 근데 어쨌든 질문에서 각자 원하는 게 있다라고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요런 쓸데없는 데이들 말고 네네네. 뭐 예를 들면 결혼 기념일이라던가 네. 둘의 1주년, 2주년, 3주년 기념일 네, 맞아요. 같은 경우에 어떤 걸 원하세요?
아, 선물을? 아니. 아, 그 기념일 중에? 우리가 지금 선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보냈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라서. 특별하게 챙길 수 있는 건 바로 그 연인 사이에 느낄 수 있는 그 1주년 같은 2주년 같은 이런 날들이 좀 기념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해서 사실 그날만큼은 그래도 좀 특별하게 보내고 저도 싶어요. 네, 사실 보내고 싶고 그리고 기념일이 사실 연인 사이끼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사이에도 기념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실 가족들의 기념일을 좀 많이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인 사이의 기념일을 챙겼으면 좋겠고 저 자체적으로 챙기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저를 위한 기념일이에요. 뭔가요? 이게 아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왼손잡이인데 네.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 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8월 15일이 세계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대박. 네, 세계 왼손잡이의 날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이 날이 뭐냐면 세계에 널리 뻗쳐 있는 너의 오른손잡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생필품들, 너희들이 편하게 쓰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삿대질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방금 왼손으로 했어요. 이런 것들을 그 오른손잡이 분들에게 왼손잡이 분들이 왼손잡이 용품들을 써보게 하는 체험 우와. 같은 것도 시켜주고 우와. 앞으로는 왼손잡이의 이런 상품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세계적인 날이 있어요. 그거 진짜 좋다. 네, 그게 아마 그 미국 사람이 만들었고 그 사람 생일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도 또라이구만. 예,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되게 신기한 날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좀 재밌는 날, 나를 위해서 이런 재밌는 날을 하나 챙겨서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보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양님을 위해서 뭐 양님께서 세계 또라이의 날 이런 거 재밌잖아요. 왜 또라이예요? 전 또라이가 아닌데요? 그냥 뭔가 넌지시 그냥 제안들인 거예요. 사랑스러운 여자 데이 이런 거요? 예, 괜찮네요. 아니면 그냥 네. 뭐 내 생일이 뭐 제일 큰 기념일이지. 양이님을 위해서 어떤 기념일 같은 거를 하나 이제 만든다면 저 입꼬리 실룩실룩 하는 게 지금 벌써 놀리려고 시동 거는데. 아니요. 그런 것보다 뭔가 이렇게 되게 소중하고 나 자신을 가꿀 줄 알고 네. 약간 좀 겁도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할지 빨리 본론만 얘기해봐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겁쟁이의 날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이 겁 많은 사람을 다 모아놓고 오늘만큼 우리가 미친 듯이 놀아보자. 이러면서 클럽도 가고 이제 뭐 창문도 깨부시고 이러면서 그런 날을 죄송합니다. 그럼 뭐 감자님을 위한 기념일 저도 하나 만들어 드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번 만들어 드려요? 네, 해주십시오. 세계 쓰레기의 날 이런 거 한번 해요?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뭐 쓰레기 갱생의 날 이런 거 한번 뭐 할까요? 난주도 앞에서 하면 좋겠네요. 난주도 앞에서 포크레인 놓고 첫삽 뜨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무슨 얘기했나요? 기념일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감자님 의견을 제가 물어봤었죠.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됐고 양희님은 근데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제 생일 같은 경우엔 당연히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챙김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저는 둘의 기념일에 그런 모습을 볼 때 조금 안타까워요. 남자친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에 혼자서 저를 주인공으로 놓고 이벤트를 해주려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고마운데 이 사람이 의미를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기획을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의 시간의 스케줄을 짜고 우리가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서로 한다던가 같이 뭐 한다던가 뭐 맞아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사주겠다고 해도 맞아요. 서로에 관련된 거면 좋은데 뭔가를 내 생일인 것처럼 좀 잘못 알고 있을 때 안타까워서 저는 그게 뭐가 됐던 그냥 둘의 만남에 관련된 기념일은 그냥 그 만남을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맞아요. 우리가 같이 미래 얘기를 또 설계를 해보고 그리고 서로 뭐 고마웠던 거 미안한 거 얘기도 좀 해보고 좋네요. 그리고 선물을 하더라도 서로한테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좋고요. 그 양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선물해주는 그 생일날 선물해주는 거를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팁이 있냐면 사실 그 생일날이 그 여자분의 어머님께서 출산을 한 날이에요. 그 자식을 낳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날도 기념일이라서 좋은데 남자분께서 만약에 점수를 더 따고 싶으면 여자분의 생일날 그 어머님한테 선물을 살짝 해주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완전 또 여우구만. 네, 이 사람 어머님한테 여우네. 선물을 살짝 해주면 그 감동은
내리사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요. 아이, 상상할 당연하죠. 수 없을 정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여자친구한테 해주는 것도 좋고 그날 어머님 이날이 누구누구가 태어난 날인데 어머님께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어머님한테 편지나 뭐 작은 꽃 한 송이 딱 선물해 그렇죠. 드리면 이거는 뭐랄까요. 정말 사위사랑은 장모사랑이라고 했나요? 네. 정말 그 내리사랑의 끝판까지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다. 이렇다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여도 그렇죠. 남자 측에도 마찬가지인 그럼요. 것 같아요. 그 당사자의 생일날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생일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선물 하나 주면 이건 뭐 그거는 거의 뭐 여러분 한 8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천만 대군을 등에 업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팁을 줬으니까 네, 청취자분들께서 꼭 써먹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경고 하나 드리자면 혹시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네네. 걔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 지금 고작 이런 거 준 거야? 이렇게 나오시는 시부모님이나 예비 장모님이 계시다면 네. 파혼하세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맞아요. 안 될 각입니다. 딱 맞습니다. 내가 결혼해야 될 집안인 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결혼해서 생고생의 시작이니까 네, 그거는 파혼하세요.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파혼해야 되죠. 그거는 안 될 각이야. 네, 맞아요.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참 여러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그리고 기념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취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 양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마무리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냥 남녀 서로 뭐 그렇게 뭐 이걸로 편갈라서 뭐 피곤하네 마네 할 것도 없고 서운하네 말네 할 것도 없고 그냥 기념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다 챙기던 안 챙기던 기념일을 이왕 챙길 거면 그날의 의미에 맞게 좀 보내자. 좋네요. 그냥 무작정 그냥 똑같이 보내지 말고 각 날의 의미에 맞게 보내야 그날이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고요. 저도 이제 마무리로 지으면 사실 얼마 전이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네. 발렌타인데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과점에서 만든 상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렌타인데이는 그런 상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주는 게 초콜릿을 주는 그 의도가 사실 처음에 이제 일본 제과점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약간 이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식으로 했긴 했지만. 그렇죠. 그 서양에서 시작돼서 연인 간에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근데 사실 초콜릿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술에 의한 기념일들이 저희가 못 모르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사실 살짝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혼 기념일이고 또 뭐 연인 간의 100일, 200일, 뭐 부모님과의 뭐 생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때 바빠서 못 챙기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냥 평소에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제가 너무 진부한 대답이긴 해요. 그렇지만 평소에 잘하면 그날 하루 못해도 잘 넘어갑니다. 마무리로 시원하게 말하면 서로 평소에 잘하고 기념일은 챙겨서 나쁠 건 없지만 안 챙기면 나쁠 수 있는 게 기념일이니까 머리 잘 굴려서 기념일을 챙기던 안 챙기던 선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양님께서 저희 방송 마무리 멘트로 간단하게 그 설명 좀 해주시고 끝내보죠. 네.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메일 주소는요. ajjj0211@naver.com이고요. 저희한테 고민이나 사연 그리고 그냥 수다 떨고 싶어서 보내시는 것도 좋고요. 무료 광고 신청도 이 메일 주소로 해주시면 되니까 저희와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